굿모닝, 베트남. 빔페스트는 임원, 서비스 부문 관리자, 영업 관리자, 작업 감독, 엔지니어, 자재 관리 등의 인력 채용 공고를 냈다. 관리직 지원자는 대학에서 기계, 자동차, 전자, 전기를 전공하고 자동차 회사에서 1년 이상의 근무 경험을 갖춰야 한다. 기술직 지원 자격은 직업 전문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다. 당층 호파노이 산업대학 교무처장은 최근 진행한 2020-2021년 기계 및 자동차와 관련된 직업 상담 프로그램에서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의 자동차 기계 분야 경력직 수요가 매우 높다며 공과 대학은 졸업 후 1년 이내 취업률은 95%에 이른다고 말했다. 실제로 베트남웍스, 리웍, 커리어링크스 등과 같은 베트남 내 채용 웹사이트에서는 엔지니어, 정비기술자, 기술 서비스 인력과 같은 자동차 산업 관련 구인 광고가 많다. 구인 업체는 주로 타코, 혼다, 빔페스트와 같은 대기업과 자동차 대리점들이다. 자동차 관련 회사에 취업하고자 구직 활동 중인 박린 씨의 거주 중인 판반 히앱 씨는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베트남에서 자동차는 몇 년 전만 해도 법인용 교통수단으로 여겨졌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자동차를 구매한다며 이런 식으로 고객 수가 증가하면서 공장, 딜러, 자동차 판매 및 정비 시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채용 시장에서 몸값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의 많은 대학과 직업 전문 학교도 자동차 학과를 개설하고 관련 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이들 교육기관에서는 훈련 과정의 70% 이상을 실습으로 채우고 있다. 산학협력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회사에서의 실제 업무에 학생을 투입, 훈련시키기도 한다. 교육기관들은 졸업생 대부분을 관련 회사에 취업시키고 있다. 자동차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자동차 부품, 액세서리 조립 및 제조 관리자, 자동차 등록소 검사관,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 기업의 영업직으로 취업한다. 이 부문에는 여성 인력 진출 기회도 많다. 의외나 잉응옥 하노이 공과대학교 자동차 기술학과학부장은 서비스 자문, 물류 관리 등과 같이 기술 지식과 유연성을 겸비해야 하는 직무는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푸엉 반칸 나오카이 대학 기계공학과장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기업의 요구에 맞는 기술 지식을 갖추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보장하고 있다며 졸업생들의 초봉은 보통 월 700에서 1000만 동이다고 말했다.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학업 수행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학교들도 있다. 하노이 무역 및 기술 전문 대학교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우수한 성적을 올린 학생이 입학하면 등록금을 100% 감면해준다. 일정 수준의 학점을 취득한 국가 유공자 자녀일 경우 등록금을 50% 감면해준다. 또한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동안 생활비 등을 위한 은행 대출 지원, 유학 장학금 지급, 졸업 시 취업을 지원한다. 한편 기업들은 산학협력을 통해 인재 양성에도 나서고 있다. 빔페스트는 지난달 베트남 내 5개 대학과 메카트로닉스 및 자동차 공학 인력 교육 훈련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5개 대학 자동차 관련 학과 학생들은 총 30개월 동안 2단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첫 단계에서는 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받고 2단계로 빔페스트 하이폰 공장 내 트레이닝 센터에서 집중 훈련을 받게 된다. 빔페스트 트레이닝 교육 프로그램은 실습 70%, 이론 30%로 구성된다. 워크베이스트 러닝 및 온더잡 추리닝을 통해 졸업 후 실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이수한 5개 대학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여하는 엔지니어 증명서와 빔페스트 기술자 인증서를 받게 된다. 빔페스트는 학생들에게 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졸업 후 채용을 보장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현대건설과 함께 지난 2016년 하노이 공업전문대학에 현대 코이카 드림센터를 시작으로 자동차 정비 전문가와 건설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부품 현지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시장이 생겼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산업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놓지 않으면 결국 남는 것이 없다는 위기감이 크게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의 발발로 많은 FDI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애플이다. 애플은 베트남에서 에어팟 생산량의 30%를 생산하는 것 외에도 루머로만 떠돌던 차세대 오버이어 헤드폰인 애플 에어팟 스튜디오 역시 베트남에서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베트남 현지에서 애플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폭스콘을 비롯해 페가트론, 럭스쉐어, 고어텍 등 대부분 중국계 업체들이다. 생산 기지만 베트남일 뿐 돈을 벌어가는 실제 위탁 생산 업체는 FDI 기업들인 셈이다. 현지에서 애플 제품을 생산할 기술을 가진 베트남 기업들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쉬워하거나 한탄할 여유조차 없다. 베트남은 오는 7월부터 유럽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된다. 현재 영국과도 별도로 양자 무역 협정을 논의 중이다. 빠른 부품 현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나마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게 된다. 베트남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가 이전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만약 10년 뒤 임금 증가 등 FDI 기업들이 떠나게 되면 지금처럼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베트남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며 반문했다. 그는 국내 시장이 자유무역 협정으로 개방되면 베트남은 다른 국가의 소비시장으로 전락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현지 국영 매체인 베트남넷은 섬유 및 신발 산업에서 FDI 기업의 수는 20%, 현지 기업은 80%를 차지하지만 매출액은 FDI 기업이 80%, 현지 기업이 20%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자유무역 협정이 편하게 그냥 수입하자라는 심리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에서 열린 베트남 기계공학 산업 현황 및 촉진 솔루션 세미나에서 자동차와 섬유산업은 부품의 80에서 90%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경제에 무역 적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 후엉국 히엔 국회 부의장은 베트남이 시장 경제로 전환했을 때 기초산업 부문을 강화했어야 했다며, 뿌리가 되는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바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일이다고 평가했다. 굿모닝 베트남.